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동 대지진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자연재해 중에, 물론 모든 자연재해가 엄청난 피해와 그리고 굉장히 인명피해를 많이 내죠. 특히 지진은 엄청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강도를 얘기할 때 0부터 9까지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은 건물이 파괴되거나 그리고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교량과 같은 대형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9 이상 되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죠. 심지어는 철로가 휘고 지면에 단층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큰 지진 규모가 발생한 것이 1978년 10월 7일 날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리터 규모로 약 5.0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후 6시 19분 52초에 발생했는데 이때 발생한 피해가 약 118동의 건물이 파괴됐고 그다음에 1,100여 동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원의 그 재산 피해와 2명이 부상 입는 그런 피해를 했는데 이 지진 피해로 아마 홍성군이 내진 설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진에 엄청난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역사상 얼마나 많은 지진 피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많은 지진 피해를 난 것이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입니다. 이때 사망자가 무려 83만 명. 엄청나죠? 83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 같은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 당산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1976년 7월 27일인데요. 이때 25만 5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지진 피해가 1138년 8월 9일에 발생한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약 23만여 명.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발생했죠. 무려 사망자가 22만 7,898명. 하여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제 항전기 때 일본에도 엄청난 지진 피해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보통 우린 그거를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죠. 화면에 보시면은 거의 건물이 남아있는 게 없죠. 큰 건물에 골조만 약간 남아있죠.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사진 보시면은 큰 건물 뭐 몇 채 말고는 거의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아주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셔도 마찬가지죠. 큰 건물 멀리 한두 동 빼고는 대다수의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이게 바로 관동 대지진. 언제냐면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시작된 지진이 약 10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관동 지방은 어디냐면은 일본 교토 인근 지방인데요.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바라키현, 도이치키현, 군마현, 그다음에 사이마타현, 지바현, 가나와현 이 일대를 관동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약 10분 동안 7.9, 7.9, 리터 규모로 7.9의 대규모, 7.9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피해로 약 10만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피해죠. 예, 엄청난 피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 지진, 바로 이 X자가 진앙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진앙지가 사가미만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진앙지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지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빨간 점이 가장 큰 진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진 피해는 7.9인데요. 7.9면은 기본적인 건물의 기초는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대형 구조물이 파괴되는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죠. 자, 당시 일본에는 제일 한국인이 1925년에는 약 13만여 명이 있었고, 5년 뒤인 1930년에는 약 42만여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던 1923년이니까 약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바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죠.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한국인의 피해라는 것이 지진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인위적인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내에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관동지방 중심으로요. 어떤 소문이냐면 우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소문이 관동지방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것도 누가? 조선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탔다. 자, 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방화, 약탈을 한다. 누가? 조선인이. 바로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자, 이런 소문에 누가 퍼뜨렸느냐? 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유언비어는 9월 2일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부의 관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죠. 하여튼 일본 정부에서 관원들에 의해서 메가폰이나 전령, 그러니까 전보 타전이죠. 그리고 또는 대자보로 대량 유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전에 유언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유언비어가 퍼지는데요. 오후시에 강한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불령선인이 습격해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령선인은 바로 조선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화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우물에 독을 풀어넣은 자가 있으니 주의해라. 그리고 또 학교를 중심으로 방화, 약탈을 마음대로 하는 불령의 무리가 있다. 바로 이렇게 소문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그리고 아주 민심을 동요시키는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근데 이 소문, 이 소문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조선인이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일본 정부에 의해서 관동지방에 파다하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자, 어땠을까요? 관동지방의 민심은 동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재목고도 물론이고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넣는다. 그리고 방화와 약탈을 한다. 바로 이러한 얘기는 문제가 심각하죠. 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관동지방에는 약 3,600여 개의 일본인 자경단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경단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일본 관료들에 의해서 파다하게 퍼진 유언비어에 의해서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죠. 이때 살해당한 인원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추정 인원이 약 6,411명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를 일본 정부는 방관하거나 더 부추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강제로 연행합니다. 강제로 연행해서 조사하거나 폭행하거나 살해하죠. 무조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일을 당한 거죠. 자, 그럼 한국인은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겉으로 봐서는 뭐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구분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시부엔이라는 발음을 하게 합니다. 시부엔이 아마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주구엔인데 이 주구엔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선인으로 취급해서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미가요를 부르게 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죠. 바로 일본의 국가를
부르게 해서 제대로 못 부르거나 틀리면은, 그리고 또는 시부엔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주구엔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조선인으로 취급해서 무차별 학살을 한 겁니다. 단지 한국인, 즉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였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이 한국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관동 지방에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상황, 더군다나 한국인이 학살당한다는 얘기는 외부로 나가는 걸 철저히 막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서는 특파원을 파견합니다. 그때 당시 독립신문의 사장은 희산 김수상 선생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희산 김수상 선생은 아무래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한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잡지사인 명옥구에 근무하는 한세복을 특파원으로 현지에 파견합니다. 바로 관동지방에. 자, 관동지방에 접근이 엄청 어려웠겠죠. 왜냐하면은 피해도 컸지만 일본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세복 특파원은 겨우 10여일 만에 사건 현장에 도달하죠. 근데 한국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호 단체로 위장해서 갔는데, 이 또한 일본인이 분명히 파악했겠죠. 그래서 일제 경찰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여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 한세복이 1차 조사 결과를 바로 독립신문에 보내면서 희산 김상 선생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7천여 명의 동포가 적지에서 피바다를 이루었다. 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1923년 12월 5일자에 우리 한국인에 대한 피해 상황을 각 지역별로 정확히 조사해서 실게 됩니다. 이 조사가 유일무이한 바로 관동 대지진 당시에 한국인의 피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일본 정부는, 일본 사법성 조사서에서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한국인의 사망자는 233명, 중상 15명, 경상은 27명, 합계 275명이 피해를 입었다. 자, 조선총독부는 한인 피해를 832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한세복 특파원이 직접 관동지방에 가서 조사한 인원하고 너무 차이가 크죠. 1차 조사 결과가 6,411명인데요. 자,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국인이 6,411명 이상이죠. 자, 근데 당시 요코하마에 있던 독일인 박사 후크 알트 박사가 관동 대지진이 지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한 인터뷰를 보면 자신이 확인한 한국인의 학살 현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코하마 지역에서만 자기가 확인한 것만 약 15,000여 명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싣게 되죠. 자,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본에서 학살당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한국인이 최소한 2만여 명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무리 식민지의 국민이지만 엄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일제는 오히려 한국인을 학살하라고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 한국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넣었다. 한국인이 방화 약탈을 감행한다라는 그런 전혀 잊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바람에 수많은 우리 한국인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 한국인이 관동 대지진 당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조차를 아직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인의 이 아픔, 그리고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원히 편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본의 사죄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